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엄청 피해를 주는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무가 버드나무, 아카시아 나무, 참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요. 여기 옥수수 농장에 버드나무 씨앗이 날아가서 자꾸 발화가 되는 바람에 그분께서 이 나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나무를 고사시키려고 나왔고요. 여기 위에는 제 두릅 농장입니다. 두릅 농장에도 보면 이 버드나무가 씨앗이 날라와서 엄청 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일이 뽑아내도 또 발화가 되고 요번에는 뭔가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고사시키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를 확실하게 고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밭에만 피해를 주면 괜찮은데요. 다른 집 밭에까지 피해를 주면 참 미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왜 나무를 고사시키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초제인데요. 가격이 싸고 풀에 약을 쳤을 때 요즘 제초제는 풀약을 치면 한 2, 3일 지나야 시들시들하고 이제 표시가 나는데요. 이 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하고 섞어서 치면 그 다음날 바로 표시가 납니다. 이제 뭐 마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초제나 이거 신나 이걸 만질 때는 꼭 보안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안전사고는 예고가 없어요. 그리고 비닐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용기에 물을 반절 담았습니다. 반절 담았고요. 제초제를 탈 텐데요. 자, 이거 프레센 요거 둘 중에 하고 뭐 거의 성능이 같아요 이게. 그래서 프레센 반절, 요게 물 반절, 그 제초제 반절 요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야죠. 이 제초제는 손에 묻으면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손에 손바닥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세포가 땅구멍 세포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묻으면 바로 손 씻어야 되고요. 비눗물로. 이렇게 요것 조금 타고 요거 유풀막이 정말 이 제초제가 좋더군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초제도 뿌리까지는 죽지는 않습니다. 풀.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나무에 침투를 시키면 뿌리까지 완전히 고사합니다. 이거는 제초제가 풀처럼 생겼어요. 풀처럼 생겨서 그 밀가루를 묽게 하면 여기 보십시오. 가라앉죠.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흔들었어요. 물과 이렇게 희석이 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나입니다. 신나를 요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나만 해도 나무가 고사합니다. 제가 여러 번 또 시도를 해봤고요. 여러분, 제가 그 방송을 했는데 여러 차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골에서는 또 골칫거리가 뭐냐면요. 칡입니다. 칡은
내두에 구멍을 내고 요걸 탁 꼽아 놓으면 그대로 뭐 그냥 바로 그냥 썩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이런 데 뿌린다고 해서 오염되거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환경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저 나무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톱으로 베내면 되지요, 그런 분도 있는데, 이 버드나무로 톱으로 아무리 베봐요 다시 새싹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까지 완전 고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빈 용기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죠. 하나는 물반, 제초제 반 탔고요. 하나는 신나.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들은 3일만 되면 이파리가 시들시들, 5일만 지나면 이제 이파리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45도로) 떨궈 주세요. 자, 이거는 제초제입니다. 포가시가 나아지죠. 이렇게 여기 조금 둔탁하죠. 좀 흐리죠. 자, 이렇게 열어하고 탁 꼽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그리고 대나무도 제가 고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나무는 30cm 정도 베어내고요. 대나무 중간을 쪼개서 이것처럼 물반, 제초제 반 타서 조금씩만 부어주면 뿌리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대나무도 보면 그 뿌리로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뿌리가 고사를 하게 됩니다. 완전 썩어버립니다. 저 대나무 뿌리가. 제가 그렇게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큰 나무도 고사를 시켜봤고요. 그 다른 분들이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봤고요. 큰 나무 어떻게 고사했는지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했을 때 어떤 위력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피해목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서 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또는 묘소 주변에도 보면 가까이 뭐 참나무라든가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참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 벌초 해보신 분은 아시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3일 만에 있으면 나무 이거 이제 잎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나무를 피해목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 이 나무 아시죠? 3년 전에 옆집 아재분이 고사 좀 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주었더니 저렇게 완전히 큰 나무가 고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옆에 호두나무, 저것도 보통 큰 호두나무가 아닙니다. 옆에 보면 옥수수밭 주변에 또 사과 주변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옆집 형님이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고사가 되었고요. 요거는 처음에 옆집 형님이 이제 아재분이 몰랐을 때 제가 여기에 이제 도와준 거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여태 제가 해온 것처럼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나무는 버드나무입니다. 이거는 지금 새싹은 다른 넝쿨 식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고사가 됐죠. 이거는 휘발유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아까 방금 보셨죠? 그 용기에 담아서 한 개만 이렇게 꼽아 놨더니 이렇게 완전히 고사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고사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것도 3년 채네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죠. 이렇게 고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휘발유를 해도요. 휘발유를 해도 되고, 작은 나무는 빙초산으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버드나무, 그러니까 번식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넝쿨 식물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 넝쿨 식물. 이것도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밭으로 자꾸 넝쿨이 넘어와서 이 주변에 제가 이제 소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거든요. 많이 심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함부로 이제 제초제를 치지를 못해요. 왜냐면 약초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요런 데는 바깥에, 요런 데는 이제 제초제를 치도 됩니다. 치도 되는데, 요런 거 바깥에, 요런 데는 이제 짓지만은, 요런 데는 이제 또 호미 가지고 밭을 매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특히 피해목들이 많아요. 뭐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참나무,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이 나무는 제가 왜냐하면 그냥 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산태 날까 싶어서 일부러 여기 그냥 두었고요. 여기 이제 두릅나무 심는 거는 여기도 산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심어 놨더니 산태가 나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다 보셨죠. 그래서 아마 믿음이 가리라 생각하고요. 또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이제 있다 보면 칙 때문에 또 그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 농사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제초제를 치더라도 이 넝쿨 식물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칡도 그렇고, 칡은 내두를 구멍을 뚫어서 제초제를 조금씩만 한 5방울 정도 넣어주면 약 5cm 정도, 요 정도 깊이, 요 정도요. 요 정도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한 5방울만 넣어버리면 틀림없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뭐 사가버리니까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